는 20대 여성으로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슬하에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 있고 할머니가 계신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민진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하니? 제가 그래 보여요? 요즘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랬나 보네요. 이 할미가 정정해서 손주, 손녀 밥이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할머니도 참, 평생 우리 밥 차려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차려드릴 때도 됐어요. 할머니는 얼른 아픈 거나 나을 생각하세요. 한창 꾸미고 놀러 다닐 나이에 못난 할미 만나 민진이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할머니, 저 안 꾸며도 이쁘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일찍 혼자 되신 엄마가 원래는 저희 삼남매와 할머니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몇 년 전 돌아가신 후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죠.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된 저를 늘 안쓰러워하시는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제 얼굴이 까칠해 보인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 사실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직업이 의사입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남자친구는 의사. 스펙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 남자친구 집안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엄마는 왜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세요?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뭐가 어때서요? 간호조무사면 4년제 대학 나온 정식 간호사도 아니잖니. 듣자 하니 할머니의 동생들까지 거두는 고아나 다름없는 애라며. 고아라뇨? 민진이는 부모님 다 생존해 계시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고아지 달리 고아니? 연애까진 내가 터치 안 한다. 네 나이에 연애하는 일까지 막을 도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여자애랑 결혼은 절대 안 돼. 알아들어? 저는 주말에 예고 없이 남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현관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 말았어요. 얼른 골목 뒤로 몸을 숨겨서 제 존재를 들키지도 않았고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카랑카랑하고 날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까칠함과 만만치 않음이 보통이 아니란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차를 타고 사라지시는 것을 보고 저는 남자친구가 혼자 자취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보네? 민준아, 너 혹시 다 들었어?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샌드위치를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우리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아직 오빠 병원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갈 길이 먼데. 무슨 소리야. 너 저번까지는 나랑 빨리 결혼하는데 동의했잖아. 어머니 말씀 맞다나 나랑 오빠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오빠가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날 좋다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다고 너까지 흔들리면 어떡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난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바보야. 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 없이 못 산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 오빠도 참, 누구 없이 못 산다는 게 어딨어.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 들어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너랑 결혼한다는 내 결심에는 변함없어. 맨날 데이트하다 널 집에 돌려보내는 일도 이제 더는 싫어. 민지 너랑 빨리 결혼해야 내가 이래도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오빠네 집에서 날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나라도 솔직히 나 같은 여건의 며느리 반기긴 힘들 것 같아. 뭔 소리야 그건 또. 내가 간호조무사라는 오빠 스펙에 뒤처지는 조건 말고도 나는 내가 돌봐야 하는 동생이 둘에 할머니까지 계시잖아. 결혼하면 그건 내가 짊어진다고 했잖아. 민지 넌 그냥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오빠, 말은 고마운데
어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닐 거야. 그게 당연하고. 민진아, 네가 우연이라도 그런 얘기 듣게 해서 미안해. 네가 흔들리는 거 나도 이해하는데 여기서 스탑해. 부모님 반대하시면 나 절연해서라도 너랑 결혼할 거야. 결혼은 너랑 나 두 사람이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여자는 민지인 너 하나밖에 없다고.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게 사실이고요. 현실 타령하면서 우리 결혼이 힘든 게 사실이란 말을 하긴 했지만 저 역시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남자친구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개원한 병원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났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서 연인이 되었죠. 정우 씨가 너밖에 모르는데 뭐가 걱정이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날 완전히 싫어하셔. 시어머니들은 다 며느리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대부분의 국룰이고 그냥 그러려니 해. 객관적으로도 솔직히 내가 오빠한테 조건이 많이 처지잖아. 오빠는 의사고 집안에 돈도 많은데 솔직히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사실이니까. 너 설마 정호 씨랑 헤어질 생각이니? 그런 거 아니지? 오빠 어머니가 나에 관해 하는 얘기 우연히 들었는데 결혼을 해도 가시밭길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다. 결혼을 뭐 남편이랑 하지 시어머니랑 하니? 벌어진 일도 아니고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 민진아. 너 20대 내내 거의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동생들이랑 할머니 돌본다고 고생만 했는데 어렵게 찾아온 좋은 인연 절대 놓치지 말고, 응? 친구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아직 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동생들만 두고 제가 시집을 가는 것도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제가 결혼 생각하는 게 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동료들과 밥을 먹으려 나가려는데 분기탱천한 모습에 한 부티나는 중년 아주머니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병원 점심시간 시작입니다. 1시 이후에 진료 접수 가능하시거든요. 나 이 병원에 진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나 여기 병원 원장 엄마 되는 사람이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금이 저리는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저를 며느리로 완강하게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쳐들어올 거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마침 그때는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세미나를 가버린 상황이라 남자친구와 동업을 하는 다른 의사 한 명만 병원에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 간호사들 중에 김민진이 있지? 민진이가 누구야? 고아 출신 간호조무사인 내가 의사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더니 병원에 내 머리끄덩이 잡으러 온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것 같은 그 분기탱천한 기세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두려운 마음에 겨우 뒤돌아서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행가래를 쳐주시며 저를 반기시는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진이 너 여마 성함이 선옥자 씨 맞지?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의심하기엔 말도 안 되게 옥자 씨랑 네 얼굴이 붕어빵이구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이리 보고 저리 보는 시어머니였어요. 안 그래도 옥자 씨와 연락이 끊겨서 답답했는데 너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 7년 전에 베트남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베트남 건너가서 한인 민박인가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네.
베트남서 사촌이 하시는 민박집 일 도와주시다가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그래서 옥자 씨와 그 후로 연락이 안 되었던 거로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옥자 씨가 내 연락을 안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 엄마 소식을 듣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이었죠. 대체 과거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민진아, 일단 사과부터 할게. 민진이 네가 옥자씨 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찾아와서 타박할 생각을 절대 못했을 텐데.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덥석 끌어안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진아. 내가 은인의 딸을 몰라보고 박대를 하다니. 하마터면 내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할 뻔했구나. 그 후로도 한참을 오열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너희 엄마 옥자 씨는 과거에 우리 집에서 가정부 일을 오래 하셨어. 베트남 가기 전에 저희 엄마가 가정부 일하셨던 거는 저도 기억해요. 성북동 사장님 댁 다닌다는 말, 네 엄마로부터 들은 기억, 민진이 너는 없어? 기억나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엄마 성북동 일 다녀올게 하시곤 나가셨으니까요. 네 엄마는 우리 집안을 구제한 정말이지 고마운 분이셨단다. 우리 엄마가요? 그래. 이제 옥자씨 딸인 너를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하늘이 내린 인연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네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너에게 다 말해줄게.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저희 친엄마와의 과거 사연은 참으로 놀랍고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셨을 때도 신부전증이 심해서 늘 사흘 걸러 투석을 하는 분이셨단다. 저희 엄마가요? 과거에 성북동 부잣집에 파출부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 댁에서 일하며 시어머니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그 댁의 사모님 병간호를 도맡아 하셨던 엄마였다고 합니다. 옥자씨, 오늘도 고생 많았네. 난 괜찮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 봐요. 사모님, 오늘 투석 받으시느라 고생이 더 많으셨죠? 혈액순환 잘 되시라고 안마 좀 해드리고 갈게요. 매번 일이 퇴근 시간인 아랑곳 안 하고 날 돌봐주니 내가 더 미안하네. 투석 받고 오신 날 힘든 거 다 아는걸요. 옥자씨처럼 헌신적이고 천사 같은 간병인은 내 평생 처음이유. 과찬히 지나치세요. 아니야, 내가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내가 젊어서부터 몸이 약해 종합병원이란 별명이 붙은 사람이라 늘 간병인을 써왔지만 옥자씨같이 진심으로 아픈 사람 돌봐주는 간병인은 없었다우. 엄마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그 댁의 사모님을 극진히 간호했고 그 덕에 사모님의 두터운 신망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한참 사모님 안마를 하는데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장님, 시어머니의 친아버지였죠. 이혼 도장 대체 언제 찍어줄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 도장을 찍어주죠? 이제 와서 나랑 법적으로 부부로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라니요? 내가 뭐 당신 좋아 이혼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생때 같은 내 자식들 권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평생 아파서 골골거린 거 말고 아내 자리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내 발목 잡을 셈이야? 딴 집 살림 차리니 아주 이혼 못해 눈이 돌았나 본데? 1000년, 아니 만년을 기다려봐요. 내가 이혼해 주나? 에이, 정말 지긋지긋한 여편이야. 그러니 내가 정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나?
안방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닫고 나가버리는 사장님이었죠. 그 당시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비서로 부리던 여자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참 부끄러운 가정사다만 이제 민진이 네가 며느리가 될 나이니 다 까놓고 오픈하마.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아주 바람이 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다. 대놓고 할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래.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투병하느라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찾아와서 매일 이혼을 종용하는 아버지였어. 아무리 아버지였어도 그런 모습을 용서하기 힘든 나였고. 시어머니는 그래서 당시 아버지와 불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또 엄마 찾아가서 이혼 서류 내미셨다면서요? 네 엄마가 또 너에게 일러 바치니? 아빠, 대체 엄마에게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딴 살림 차리셔도 그냥 아픈 엄마 몰래 만나시면 안 되냐고요. 네가 엄마 편 드는 건 이해하다만 아비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 제발 엄마랑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대놓고 젊은 여자랑 딴 살림 차리는 거 자식 입장에서도 보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요.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난 네 엄마와 평생 참을 만큼 참으며 살아왔어. 평생을 골골거리며 아픈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누가 들으면 뭐 아버지가 병수발이라도 하신 줄 알겠어요. 뭐? 뭐라고? 아버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집가서 엄마가 받는 거랑 똑같은 취급 남편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게 지금 말이냐 막걸리냐? 아버지 사업, 지금 이만큼 199 회장님 소리 들으시는 것도 솔직히 외할아버지 투자랑 뒷배경 작용해서잖아요. 그렇게 외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들 같은 사위 노릇 약속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엄마를 배신하세요? 과거의 장인어른 덕 봤으니 평생 머슴처럼 살란 말이냐? 딸이 돼서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야? 아버지,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요. 듣기 싫어? 너도 네 어미를 꼭 빼닮아 드세고 독한 말본새 딱 듣기 싫구나. 날 아버지로 인정 안 하는 딸내미는 나도 딸로 인정할 수 없어. 저희 시어머니가요, 성정이 아주 불같고 아니다 싶은 상황에 상대가 누구든 직원을 서슴지 않는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과거사를 들어보니 그런 분이란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픈 엄마를 두고 버젓이 딴 살림을 차린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어머니셨고 매번 총대를 매서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는 시어머니셨고 그걸 더 부채질하는 게 상간녀였다고요. 아니, 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애가 하는 소리가 틀린 말도 아니긴 해. 그런 식으로 오냐오냐 받아주니 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리 날뛰죠. 회장님, 제가 나이도 어린데 얼마든지 회장님 아들 줄줄이 낳아드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또 후사를 보나? 어머, 회장님 말씀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기에요? 제가 얼마나 회장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그래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이는 열이라도 낳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서운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야. 저 이미 마음 상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제 진심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네? 참 서운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저 회장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는 딸내미는 좀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시고요. 혼쭐을 뭐 어떻게 내? 다 큰 녀석을. 한동안만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그러면 겁 집어먹고 회장님께 건방지게 싫은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도 않는 이간질을 일삼는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모친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다고요. 사모님,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으세요?
신장 기능이 이제 바닥이라고. 이식수술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더군. 사촌 누이분께서 수술해 주시겠다 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래요? 그러게.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 신장 한쪽 뚝 떼어주는 일이 어디 쉬운 결심으로 되는 일인가? 사모님 건강이 나날이 나빠가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뭐 어찌 보면 난 이런 몸 상태로 살 만큼 산 것도 사실이야.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시고 건강 회복해서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공여자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오. 그거 기다리다 황천길 가는 신장병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엄마에게 원래는 그댁 사촌누이라는 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돌연 마음을 바꾼 사촌누이였죠. 언니 건강 많이 안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식 수술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차일피일 미뤄져서요. 내가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네. 애초에 헛입을 놀려서 그만. 가끔 집에 방문을 해서 시어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당시 사모님의 건강 근황을 자꾸 살피는 사촌 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 사람에게 이상한 낌새를 친 엄마셨죠. 하루는 그 사촌 누이란 분이 사모님을 뵙고 나가며 집을 나서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에게 돈봉투 비슷한 걸 슬쩍 받는 걸 저희 엄마가 보셨답니다. 당장 그 남자를 쫓아간 엄마는 캐물었죠. 아저씨, 지금 저 아주머니께 드린 게 뭐죠? 남자는 처음에 횡설수설하며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더래요. 엄마는 마침 그날 사모님 댁에서 월급 봉투를 받은 날이라 가방 안에 현금이 제법 두둑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이거 내 한 달치 월급이에요. 이거 다 아저씨 드릴 거니까 뭔 일인지 싹 다 이실직고 하세요. 엄마의 딜에 넘어간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댁 회장님과 같이 사시는 작은 사모님이 저 아주머니께 돈봉투 전해달라고 해서요. 작은 사모님이요? 참, 회장님과 살림 차린 여자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사촌누이라는 친척 어른에게 돈으로 사주를 해서 사모님께 신장 이식 수술 해주기로 한 걸 못하게 막아버린 상간녀였어요. 이런 사실을 밝혀낸 엄마는 자초지정을 사모님과 당시 시어머니께 죄다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그런 일을 벌여? 정말 듣자 하니 기가 막히네요. 옥자씨가 돈봉투 건느니 그 작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네, 회장님과 살림 차렸다는 그 여자분 성함까지 그 남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옥자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린 그런 못돼 먹은 계략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악독한 것을 봤나? 그건 그렇고 사모님 건강이 제일 걱정이네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딸인 제가 신장을 드리면 좋은데 저 역시 한쪽 신장밖에 제 기능을 못하는 터라. 저희 시어머니가요. 친정어머니 체질을 닮아서 신장이 좋지를 않아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아가씨,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제가 한번 검사를 받아볼까요? 네? 옥자씨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옥자씨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 사모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제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엄마의 결단으로 기증자 적합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기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모님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시어머니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결단으로 그때 우리 엄마가 목숨을 건지셨어, 민진아. 제가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과거에 큰 수술을 받으셨던 생각이 나요. 가족끼리도 해주기 힘든 선택을 네 엄마가 해주셨고 그때 나와 어머니는 네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다. 생각해보니 과거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나더군요. 엄마,
병원에 왜 그렇게 오래 입원하셔야 하는데요? 엄마가 사람 목숨 한 명 구하게 됐구나. 엄마가요? 무슨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민지는 자세히 알 거 없고 그렇게 됐어. 엄마 병원 다녀올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네, 엄마. 어렴풋이 엄마가 수술 받으시던 때의 기억이 가물가물 올라오는 저였습니다. 그때 나와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뭔가 보답을 해드리려고 해도 한사코 보상을 거절하는 네 어머니셨단다. 그래도 네 어머니가 우리 집 일을 그만두실 때 운전기사를 통해 퇴직금을 넉넉히 넣어드렸는데 후에 네 어머니께서 편지가 오셨어. 베트남에서 민박집을 꾸려가게 됐다고 말이다. 네, 그때 베트남 사시던 사촌이 엄마에게 같이 민박집일 하자고 연락이 오셔서요. 그런데 옥자씨, 네 어머니는 어쩌다 베트남서 명 달리하시게 된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시며 울음을 삼키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엄마랑 삼촌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매일 저녁이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그만.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이 영 끊겼던 거구나. 나와 우리 어머니는 네 어머니와 연락을 다시 하려고 갖은 수소문을 했는데도 잘 연락이 닿질 않았어. 엄마 돌아가시고 베트남에서 바로 저와 동생들은 바로 할머니 계시던 시골에서 또 한동안 생활했으니까요. 좀 더 열심히 너희 가족 행방을 찾아볼 걸 그랬구나. 그래, 동생들 돌보고 할머니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해 온 거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어요. 옥자 씨가 그렇게 된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너와 네 동생들을 도와줬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과거에 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살려주신 후로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단다. 저희 엄마가요, 그댁 사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엄마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드린 뒤 많은 일들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일단 그 상간녀가 벌인 못된 계략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한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여자가 사촌 숙모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엄마에게 수술 못 해드리게 한 거 알고 계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안 믿으실까봐 증인들 다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시 저희 엄마와 그 상간녀에게 사주받는 남자까지 데리고 가서 당시 시어머니의 아버지 앞에서 이실직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댁 작은 사모님 부탁을 받고 그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주를 냈다고요? 회장님, 이거 다 모함이에요.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짓을 벌여요? 그만하세요. 다 밝혀진 마당에 거짓말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했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회장님, 잘못했어요. 저 까딱하다가는 평생 첩소리 들으며 살게 될까봐 그랬네요. 그렇다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두고 이런 짓을 벌여? 당신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이었나? 회장님, 그럼 어떡해요? 큰 사모님 살아계신 동안 저는 늘 손가락질만 받는 처진데요. 그래도 버릴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 거지? 욕먹는 처지가 싫다고 한 사람 목숨을 뺏을 뻔했잖아. 회장님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 못해 안달이셨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제 타박만 하세요? 이혼하고 싶은 거였지. 한 사람을 망가뜨릴 생각은 아니었어. 당신이란 여자가 이런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여태 몰랐군. 나 몰래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이런 일을 벌여?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회장님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그만.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무섭군.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하지.
그 사건을 계기로 상간녀에게 완전히 오만정이 떨어져 버린 시어머니의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결국 이혼 안 하시고 평생을 법적인 부부로 해로하셨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만 해도 너는 어렸고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털어놓으실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럼 어머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그 후로 오래 사신 건가요? 네 어머니 신장 이식수술 받고 나서 10년을 더 사셨어. 우리 엄마 목숨 구해준 데다가 풍비박산 날 뻔한 우리 집 명예를 지켜준 것도 다 네 어머니 오키 씨 덕분이란다. 저희 엄마와의 인연이 밝혀진 그날부터 저는 갑자기 환영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우랑 이왕 결혼할 거면 미루지 말고 식을 빨리 올리자꾸나. 네? 아니 왜 그렇게 놀라는 얼굴로 물어? 저와 정우 씨 결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요. 그건 네가 옥자 씨 딸인 걸 몰랐을 때 얘기 아니니. 나나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언제고 네 어머니를 만나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려왔단다. 저희 엄마가요? 그런 큰 수술을 해주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원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널 이렇게 우리 집 며느리로 만나게 되느라고 마음의 빚이 남아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민진아, 내가 못 모르고 널 반대하고 박대한 거 부디 잊어다오, 응? 그런 말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시는 시어머니셨죠. 갑자기 뒤바뀐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리둥절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현실적인 발목 때문에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더군요. 민진아, 엄마한테 다 얘기 들었어.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사실 오빠가 세미나 갔을 때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었어. 그때 그럼 모든 과거 사실이 밝혀진 거야? 응. 처음엔 어머니께서 너무 화난 모습으로 병원에 들이닥치셔서 당황했는데 결과가 대반전이었네.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너희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 말씀을 자주 하셨어. 우리 엄마 얘기를? 그래. 예전에 일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이라고. 그분 덕분에 할머니 목숨도 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두 분이 이혼도 안 하셨다고. 나도 어려서 우리 엄마가 오빠 할머니 집에서 일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 그나저나 나랑 너 결혼 반대가 쏙 들어가서 너무 기쁘다. 민진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오래 넘기지 말고 식 올리자고 하신다. 정말? 응. 그런데 솔직히 할머니랑 동생들이 걱정이야, 오빠. 엄마가 그 부분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요. 저와 오빠의 신혼집을 얻으면서 바로 그 옆집에 제 동생들과 할머니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신 시어머니셨어요. 처음에 저는 병원 일로 마치고 퇴근하는데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진아, 지금 어디야? 퇴근길이니? 아, 네, 어머니. 이제 막 일 마쳤어요. 그럼 정우랑 같이 내가 말한 주소로 좀 오려무나. 어머니 전화를 받고 간 곳은 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한 호실은 저와 남자친구가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였죠. 이 정도면 너랑 정우가 신혼살림 시작하기에 무리 없겠지? 네, 어머니 집이 엄청 넓고 좋으네요. 앞으로 가구나 인테리어는 네 취향에 맞는 걸로 하나씩 채워나가자, 응?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면서 한 번도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집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될 곳이라니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그런데 바로 좀 울적해지는 면도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 이런 좋은 집에 살 텐데 동생들과 할머니가
여전히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시어머니가 한 것은요. 민진아, 너 시집 오게 되면서 네 동생들이랑 할머니가 걱정이라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아마 그런 말을 듣고 물으시는 것 같았죠. 네, 제가 아무래도 동생들 돌봐주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너희 신혼집 바로 앞동에 아파트 한 호실을 더 계약했다. 네? 뭘 그리 놀라니?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니 너와 근거리에 사는 게 너도 마음이 편하고 동생들 챙기기도 좋지 않니? 그러면서 저희 신혼집 바로 앞동에 마련한 다른 아파트 호실을 또 구경시켜 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그럼 아파트를 두 채 마련하신 거세요? 그럼. 네 상황이 동생들 돌보고 또 할머니도 모시고 살던 입장이니 이런 편이 네 마음이 편할 거란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과거의 옥자 씨, 아니 네 어머니에게 진작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늘 마음의 짐이었단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네 어머니의 안부와 소식을 궁금해하셨고 저희 엄마와의 인연이신데 저와 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다. 옥자 씨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사돈이 되어서 여행도 다니고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야. 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갚아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동생들의 학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큰동생은 공부를 잘했고 작은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저 혼자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 그동안은 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을 마음껏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시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유명한 명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죠. 제 수술비까지 지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별 말씀을요. 먼저 명달리한 옥자씨 생각하면 저희가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아닙니다. 저희 딸과의 인연을 여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죠. 옥자씨가 아니었더라면 저희 어머니 그리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애진작 갈라 쓰셨을 거고요.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신 뒤로도 큰 고생 없이 잘 지내시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동생들이 다달이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시어머니셨죠. 저와 동생들, 할머니까지. 갑자기 돈 걱정 없이 호강하며 살게 되니까 저절로 먼저 떠난 엄마가 많이 그리워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살아생전 저희 엄마는요, 평생 홀몸으로 저와 동생들을 키우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베트남에서 민박집 일을 할 때도 늘 고단한 몸으로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잠자리에 드시는 엄마셨습니다. 엄마,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저랑 효진이는 다리 좀 주무를게요. 아이고 됐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안마야. 너희들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려면 피곤한데. 그래도 제일 피곤한 건 엄마세요. 효진아, 효원아, 얼른 너희들은 엄마 다리 주물러. 누나는 엄마 어깨 안마할게. 저와 동생들이 일을 마친 엄마의 몸을 안마해드리면 처음엔 마다하시다가도 아이같이 웃으시며 좋아하시던 엄마셨죠. 아이고 시원하다. 내 새끼들한테 받는 안마가 세상 최고다. 피곤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지그시 눈을 감고 저와 동생들 손을 어루만져 주시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 저입니다. 엄마, 저 나중에 크면 엄마 꼭 호강시켜드릴게요. 저도요, 엄마. 나도 엄마 호강시켜드릴 거야. 엄마는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다퉈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하니 나중에 아주 호강에 배가 터지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웃음을 터뜨리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연합니다. 막상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동생들과 할머니 모두가 잘 지내게 되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문득 사무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자친구 손을 잡고 엄마와 아빠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저 민진이와 결혼하는 사위 박정우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 무덤 앞에 큰 절을 올리는 남자친구였어요. 엄마가 예전에 일하시던 댁이 우리 시댁이래요. 엄마가 옛날에 시댁과 좋은 인연을 쌓으셔서 저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시며 억척스럽게 살다 가셨는데 엄마가 쌓은 은덕으로 제가 환대받는 결혼을 하고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게 죄송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이었죠. 엄마한테 살아생전 호강시켜드린다는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대신 효진이 효원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제가 잘 돌볼게요. 어머니, 앞으로 평생 민진이 아껴주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 저에게 아내로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님도요. 그런 말을 무덤을 돌며 소주를 뿌리는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무덤을 내려오는 길, 산까마귀 2마리가 시종일관 저와 남자친구 2사람을 쫓아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따로 말은 안 했지만 꼭 저 하늘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저와 남자친구를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시댁이요. 대대로 재력가 집안이라 결혼식은 엄청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친구들이 몰려와서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어머, 민진아, 네 덕분에 이런 멋진 호텔을 다 와본다, 얘. 세상에 이런 데서 결혼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니? 더 대박은 오늘 하객들한테 축의금을 하나도 안 받는다잖아. 진짜? 오늘 리스트 보니까 식사비만 해도 엄청날 것 같던데. 민진아, 너희 시댁이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거 말이라고 하니? 민진이네 시아버지 쪽은 대대로 의사 집안, 시어머니 집안은 또 탄탄한 중소기업 재벌가잖아. 민진아, 너 20대 내내 동생들 공부시키고 할머니 병간호 한다고 고생만 하더니 드디어 복 터졌구나, 기집애야. 민진이처럼 착한 애가 복을 받아야 한다니까. 아휴, 부러운 기집애. 너 시집 가는 거 보니까 진짜 현실판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 얘. 친구들의 부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드디어 식장에 입장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혼주석에는 할머니 혼자서 앉아 계셨지만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할머니셨어요. 따로 입장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동시 입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 한때는 오빠랑 헤어질 결심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식장 들어가는 게 실감이 잘 안 난다, 오빠. 내가 말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결혼한다고. 남자친구와 함께 버진로드를 걷는 길. 이제 나도 행복한 꽃길을 걷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더군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와 남자친구는 행복한 신혼생활 중입니다. 시댁도 가깝고 동생들과 할머니가 바로 근거리에 살고 있어서 제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요즘이에요. 효진아, 효원아, 뭐하니? 누나 왔어? 할머니는 경로당에 놀러 나가셨어. 밥 먹고 있었니? 어디서 이런 맛있는 반찬들이 났어? 언니 왔어? 이 반찬들 다 누가 갖다 준 거게? 반찬들이 할머니 스타일 반찬들은 아닌데? 사돈 할머니 말이야. 언니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셨어. 우리 시어머니가? 응. 공부하는 학생들은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반찬을 사단 찬압 한가득 가져오셨더라. 학비와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동생들 먹을 반찬까지 일일이 신경 써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고마운 마음만큼 저 역시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머니, 매번 동생들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다. 네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너는 정우 케어하고 내조하다 보면 네 동생들 신경 쓰기 어려울 거 아니니. 효진이랑 효원이가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네요. 아이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지. 참 어머니, 내일 김장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넌 신경 안 써도 된다. 도우미 아주머니랑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주말에라도 좀 편히 쉬렴. 네가 살림만 하는 아이도 아니고 정우랑 같이 병원서 일하는데 주말에 김장 동원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저는 결혼 후에도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잣집 의사 사모님이 됐는데 왜 힘든 일을 계속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간, 신데렐라처럼 시집 잘 가놓고 일 안 그만두는 이유가 뭐야? 네? 신데렐라요? 그렇잖아. 원장님이 의사기만 한 게 아니라 집안이 엄청 부자라면서. 그래도 제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요. 암튼 김간 특이해. 나라면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당장 일 그만두겠구만. 사람들은 제가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하는 게 의아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크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일상이 무척 행복하거든요.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너무 같이 붙어 다녀서 나중에 실증 나는 거 아닐까? 왜? 민진이 너는 벌써 실증 나는 표정이다? 참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빠가 그럴까봐 걱정인데?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내가 민진이 너한테 바란 순간이 언제인 줄 아니? 언제였는데? 간호사 복장 딱 입고 면접 보러 왔을 때야. 하얀 제복이 너처럼 잘 어울리는 여자를 나는 본 적이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암튼 오빠도 콩꺼풀이 단단히 쓰였었나 보다. 그나저나 난 어머님께서 나 일 계속하는 거 반대 안 하셔서 다행이야. 우리 엄마는 너 계속 간호사 일하는 거 더 좋아하시던데.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살아생전 선옥씨 장모님이랑 당신이 빼닮았다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말이야.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네. 우리 오늘 퇴근하고 영화 보러 갈까? 예전부터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 개봉했던데. 좋지, 콜. 결혼하고 나서는 아쉽게 데이트를 하고 나서 서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매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논스톱으로 데이트까지 즐길 수 있는 일상이 참 행복합니다. 동생들 공부시키는 일이 경제적으로 걱정이었는데 그런 부담 하나 없이 다니고 싶은 학원 실컷 다니며 학업에 매진하게 된 환경도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남동생은 지망하던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 여동생은 예고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 손주가 그럼 장래 의사가 된다는 말이냐? 아이고, 기특하다. 사돈 청년이 공부를 잘하더니 한 번에 명문의대를 합격했네요. 축하해, 사돈 청년. 사돈 어른께서 뭐든 잘 지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병원에 자리 잡아요. 우리 친가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얼마든지 팍팍 밀어줄 수 있어. 남동생에 대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어머니십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파리의 유명 미술학교에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 공부시키는 일이 제일 걱정이던 제가 여한 없이 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 환경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혜택이 모두 살아생전 엄마의 순수하고 선의가 가득했던 좋은 업보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민진아, 그런 말 말아라.
나는 네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감사함을 뒤늦게 갚는 것뿐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동생들과 저를 걱정하시던 엄마셨죠. 민진아, 너와 효진이 효원이를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힘들어도 언제나 꿋꿋하게 웃으면서 살아. 알았지? 엄마, 효원이, 효진이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동생들한테. 안간힘을 쓰며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엄마와의 마지막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 저와 동생들 모두 엄마의 덕스러운 과거 덕분에 이제 걱정 하나 없이 호강하며 살아요. 엄마는 저와 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엄마가 저희를 지켜주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동생들도 하루하루 아주 행복하고 모자람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걱정은 이제 접어두시고 먼 곳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언제나 그립고 사랑합니다. 엄마처럼 저도 사는 날까지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일처럼 살면서 의미 깊고 행복을 전파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귀한 깨달음을 주신 엄마의 인생을 언제나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